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사는 앞으로 포항에서 추가로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진을 유발한 지열발전소 부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될 텐데요. 우리나라 지진 전문가들은 포항의 지층은 이미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어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진 권위자이자 포항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고려대 이진환 교수. 이 교수는 앞으로 포항에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는 직설적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거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바젤 예를 봐도 지금 더 이상 물집이 없기 때문에 포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은 지난 5년간 진행한 지진과 지하수 수위 그리고 지표 변형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화면은 기존에 뚫려 있는 지열발전소 시추공에 지진과 지하 수위를 관측할 수 있는 측정 장비들을 설치하는 장면인데, 시추공 관측 시스템의 단면도를 보면 지하 수위 관측 장치는 PX1, PX2, EXP 지추공에 한 곳씩, 신부 지진계는 PX2 시추공에 지하 500m와 780m, 1400m에 연달아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죽장면 상옥리와 연일 은민운동장, 한동대, 장량공원 등 21곳에는 지표 지진계와 지표 변형 측정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부 지진계 2개가 고장나긴 했지만 이 장비들을 통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포항에서 발생한 4,801건의 지진 자료를 정밀 분석할 수 있었는데요. 2018년 2월 11일 포항에서 규모 4.6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 4년여 동안 포항의 지층은 계속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지진 관측소를 통해서 관측된 지진 관측 현황은 지진 발생 횟수와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 후 급격히 낮아졌던 지하수 수위도 점진적으로 회복돼 지금은 3개 관측소 모두 정상 수위에 접근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인공지진 발생 10년 후에도 진앙지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지만, 포항의 경우 지열발전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추가로 물을 주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112로 포항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낸 교수 3명이 포항시 명예 시민증을 받았습니다. 이진환 고려대 교수와 김광희 부산대 교수는 연구 논문을 통해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에 무리한 물 주입에 의한 인공 지진임을 밝혔고, 이강근 서울대 교수는 정부조사연구단장을 맡아 포항 지진이 촉발 지진임을 확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공장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반복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가 영세한 데다 공사 금액도 소액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도 제외됩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외동읍의 한 공장. 지난 10일 오전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11m 지붕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붕에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다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사람이 쓰러져 코피 흘리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을 했고, 혈압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고, 고정하고 이송 중에 심정지 발생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추락 방지망과 작업 통로용 발판이 모두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포항에서도 지난 6월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던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2015년부터 5년 동안 한 해 평균 5.4명이 지붕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락 사고는 대부분 공사 금액 1억 미만의 공사장에서 발생했고, 사망 사고는 대다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도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복되는 지붕 추락사에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안전 지침까지 신설했지만 현장에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의뢰로 포스코의 태풍 피해를 점검한 철강수급조사단은 포항제철소의 전체 공장 재가동이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선강과 아변은 이미 복구를 마쳤고 포항제철소에서만 생산하는 전기 강판과 선제도, 광양제철소에서 전환 생산하고 있어 스테인리스 1냉연 공장과 도금 공장이 내년 1분기까지 재가동되면 수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조사단은 포스코가 주요 제조업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기관 산업인 만큼 최고 수준의 재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배수시설과 자가 발전 설비 보완, 재난 대비 및 복구와 시장 보호를 포함하는 기업 활동 지속 전략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국내 우세종인 BA.5와 세부 변이인 BA.4를 겨냥한 화이자사의 개량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저조한데요. 60세 이상에서도 동절기 백신 접종률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올 겨울 유행이 여름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동네 병원에 사람들이 붐빕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오미크론 세부 변이인 BA.4와 BA.5를 겨냥한 화이자 개량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내 우세종이 된 BA.5에 대한 감염 예방력이 기존 백신보다 2.6배 더 높습니다. 4차까지 맞아가 걸린 분도 참 더러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5차까지 맞아야만이 안전하지 않겠나. 추가 접종이 가능한 개량 백신은 BA.1 기반의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포함해 3종류로 늘었지만 접종률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지난달 11일부터 진행된 국내 동절기 백신 접종률은 인구 대비 3%에 머물러 있습니다. 치명률이 높아지는 60세 이상에서도 전국 접종률은 9.7%에 그치고 있고 대구는 5.9%, 경북은 7.6%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과거 코로나 백신 접종할 때 비해서 신청자가 확실히 적습니다. 새로운 이가 백신에 대한 불안도 있을 거고. 반면 한 달 전 24명 수준이던 하루 평균 국내 코로나 사망자는 46명으로 2배가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올겨울 코로나 유행 상황이 지난 여름보다 심각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갈 위험이 더 크고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RS 바이러스라든지 다른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기 때문에 고위험군 특히 70대 이상은 100% 유행이 본격화되기 전인 이달 안에 동절기 접종을 꼭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입니다. 기초 접종을 완료했다면 마지막 접종 또는 감염 후 120일이 지난 뒤에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약 홈페이지나 1339 콜센터 등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오늘 각 지역 교육청에 도착했습니다. 수능시험 문제지는 24시간 경찰 경호를 받으며 보관하다 수능 당일 각 시험장으로 옮깁니다. 수능 전날인 16일에는 학교별로 예비 소집을 하고 수험표 전달과 시험 장소를 알려줍니다. 응시생은 대구 2만 4천여 명, 경북 1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800명과 400여 명 줄었습니다. 한편 수능 방역을 위해 고3 수험생은 오늘부터 등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양 단체장 간의 불협화음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취소 문제부터 군부대 이전까지 두 지역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산적한데도 단체장 간에 긴밀히 협의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의 초점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없는 대구 경북 단체장 간의 불협화음에 맞춰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비춰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내부는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 간의 알력과 갈등이 주요 현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경북의 기초단체들마저 각자 도생 중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구 치수원 이전을 두고는 안동시와 구미시가, 또 대구 군부대 이전 문제에는 상주시와 의성군 등 5개 시군이 대구시와 제각각 대화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지역 현안의 주도권을 대구시에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중심을 잡아서 좀 바람막이가 되어줄 건 좀 되어주고, 좀 정리가 좀 덜 된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주고 이래야 되지. 이거를 각 기초단체 시군에서 어떻게 각계전투하듯이. 31년여 만에 대구와 경북이 갈라서기로 한 대구경북연구원 처리 문제도 우려를 낳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청사 건립기관을 우선 사용해서 반반 나누는 방식으로 하고 복잡해지니까 출연은 그 이후에 각자 연구원이 설립된 이후에. 경상북도는 큰 문제 없이 경북연구원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대중교통 환승제를 포함해 대구와 함께 풀어야 할 43개 과제가 과연 정상 진행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산불상생위원회도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할 게 없어요. 그럼 대경원이 분리해가지고 대구 연구 따로 우유 연구 따로 하는데 그럼 그걸 또 공동 또 합니까? 메타버스 정책관실 감사에선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에게조차 생소한 메타버스의 개념부터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메타버스가 뭔지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13억을 들여서 로비에다 만든단 말이에요. 내일은 경상북도 감사관실과 독도재단 등을 상대로 한 5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대구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금품 제공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돈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해 금품을 받은 사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과거 돈선거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포항으로 이전한 벤처기업 그래핀스퀘어가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 첨단기술사업화센터에 그래핀 웨이퍼 생산 라인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제품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생산 라인 준공을 통해 첨단 센서와 반도체 부품용 8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연간 10만 장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으며 앞으로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고 생산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래핀스퀘어는 화학기상 증착법을 이용한 대면적 그래핀의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는 토종 벤처기업으로 서울대 화학부 홍병희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14.8도에 머물렀는데요. 밤사이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부터 바람이 부쩍 차갑더니 오늘 낮 동안에도 기온이 더디게 올라갔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14.8도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밤사이에 찬 공기가 또다시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포항의 내일 아침 기온 6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저녁부터 모레 아침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경주가 4도, 영덕과 울진 5도, 포항이 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15도, 포항과 경주 16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 1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엔 울릉도 14도, 독도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앞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조금 전 해제됐지만 먼바다엔 여전히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내일까지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 수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목요일 수능 날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영덕군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올해 농촌 인력 지원 중개센터를 통해 1,433개 농가에 2만 9천여 명의 인력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 이민자의 가족과 친척 등 96명을 초청해 36개 농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력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영세 농가에 대해 영덕군 공무원 496명이 올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포항시 호미곶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대피하던 거주인 5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집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는 2026년까지 도내 모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법적 설치 기준에 관계없이 경북도 내 학교 기숙사 223동에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특히 재난에 취약한 특수학교 기숙사 3동은 오는 2025년까지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천북면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건조벼 8,600여 톤을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물량은 지난해보다 140% 증가했고 산물벼는 매입이 끝났으며 건조벼는 다음 달 13일까지 삼광 단일 품종으로 매입합니다. 매입 대금은 벼 40kg 기준 3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10월에서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해 연말에 최종 정산합니다.